방사청하고 두 기업하고 논의했는데 그래도 의견이 많이 좁혀졌고 라고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아까워하는 거는 수출 허가 품목이 자기네들까지 승인이 안 돼서 그런 걱정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KF21의 무장들이 좀 국산화가 되면 안심되는 마음이 있을 것 같고. 이 자리에서 처음 공개하는 것 같은데요. 좀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지금 물론 이제 개념 연구 진행 중이긴 하지만 15,000파운드 엔진에 대한 내년 예산이 빠져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일단 우리 조 교수님께서는 학계에 계시면서 업계의 동향들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하고 두산에너빌리티하고 두 개의 업체가 지금 각각 5,500파운드와 10,000파운드짜리를 과제를 지금 수행을 잘 하고 있는데 일단 그 각각의 업체가 어느 장점들이 있고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먼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요즘 보면 약간 과열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경쟁이. 근데 저희가 이제 아시겠죠. 첨단 엔진 국산화 얘기는 21년도 4월인가요? 시제기 처음 오픈식 할 때 그때 이제 KF21은 국산화했는데 엔진은 왜 지을 거냐? 엔진 거기서 시작되라고 그래요. 저도 이제 그때 막 이렇게 조사하는 거에 대해 좀 참여를 했었고 그러니까 11월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TF 팀도 꾸려졌고 그때 이제 청에서 우리 기획과제를 만들어서 제가 이제 12월부터 기획까지 시작했는데 그때 저희가 하면서 걱정 중에 하나가 기업들이 참여해야 되는데 우리 조 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 국방 쪽은 수요가 작으니까 기업들이 투자 대비 정말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될까라는 거에서 고민하는 것 같았고 근데 다행히 이제 저희가 기획사업에서 보니까 우리가 지금 한 비행기 대수가 430대 정도 되는데 순차적으로 지금 F4가 이제 퇴역했고 F5도 계속 퇴역하고 나면 엔진 수요가 꽤 되더라고요. 이제 그걸 가지고 좀 설득을 했고 그러면서 이게 워낙 큰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내에 있는 기업은 물론 산하경인이 다 달래붙어서 해야만 인력이라든가 무슨 시설이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체계 종합업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양하게 부품을 서플라이하는 여러 기업들이 있어야 되고 그거보다 좀 큰 모듈을 공급하는 업체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항공용 엔진은 면허 생산으로 가장 많이 한 하나가 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품 관련돼서는 두산이 이제 발전용 많이 만들어 왔으니 큰 파트 예를 들면 저압 터빈 같은 거는 잘할 수 있겠다. 뭐 축에 대한 거, 케이스에 대한 거 잘하겠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고 저희가 기업도 만나서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6개월 동안 기획하면서 22년 한 5월, 6월까지는 아주 잘 좋게 가서 청하고도 이게 잘 돼서 곧 갈 것처럼 갔는데 갑자기 두산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인도 체계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조금 이제 복잡해졌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발전용하고 항공용은 다릅니다. 여러 가지로 크기도 다르고 뭐 추구하는 바가 발전용은 효율이 가장 좋아야 되지만 항공용은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추력비 그 SFC가 얼마큼 좋아야 되냐 무게당 추력비가 좋아야 되냐 그런 다양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이 잘할 수 있는 데가 하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외국도 사례를 보면 대부분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발전용 하는데 항공용 하는데 뭐 GE가 같이 하고 있지만 에어로 디비전하고 파워 디비전이 더 분리되어 있으니까 뭐 거의 다 다른 회사에서 볼 수 있고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가장 잘할 수 있는 데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제가 듣기에 지난주에 방사청하고 두 기업하고 논의했는데 그래도 의견이 많이 좁혀졌고 라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아까워하는 거는 이게 조금 더 빨리 조정됐으면 한 1년 반 2년을 안 소비하고 지금쯤은 막 시작했을 텐데 그 기간을 손실 본 게 좀 아깝고 아마 다들 회사에서 현명하기 때문에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 회사에서도 이미 그 현명한 판단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양쪽 사를 다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10,000파운드 과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일단 지금 나눠서 하고는 있지만 15,000파운드가 만약에 가게 되면 이것도 역시 서로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맡아서 힘을 좀 모아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까지는 서로 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나눠서 협력할 것인가 그거를 좀 고민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아마 그것도 제가 들은 바로는 지난주에 방사청하고 셋이 논의한 자리에서 어느 정도 논의가 좁혀져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쉬운 건 그런 게 빨리 좀 됐으면 지금쯤은 훨씬 더 우리가 어떻게 잘 가야 되니 얘기할 텐데 조금 그게 아쉽긴 합니다. 뭐가 좁혀졌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건 안 되시는 거죠? 저도 잘 모릅니다. 그거 아주 첨예한 얘기이기 때문에 좀 뭔가 이제 매듭이 좀 지어지고 뭔가 좀 발표할 단계가 되면 또 정부에서 잘 발표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그런 단계들이 좀 빨리 와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사실은 이제 그래서 15,000파운드급 엔진 예산이 얼마나 잡힐까 이제 궁금했었는데 아직 뭔가 안 잡혔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개념연구가 이제 올 봄부터 시작해서 얼마 전에 끝났고 저희가 바라기는 사회 타협성 조사를 가야 되는 거라서 아마 올해 말쯤에 시작하면 내년 후년에 갈 수 있고 그 사이에 이제 미래도전 과제 같은 걸로 해서 정말 먼저 빨리 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보내려고 방사청에서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계획이 되면 본 과제가 시작하기 전에 연결할 수 있는 과제는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몇 제가 알고 있는 방사청 분들께 한번 넌지시 여쭤보니까 청장님의 의지가 너무 중요하더라. 라는 얘기를 제가 넌지시 들었습니다. 앞에 계시다고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참견해도 돼요? 좀 이따 참견하실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이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게 우리 청장님 계시고 원장님 계시니까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거 알고 계실 텐데 정책적으로. 저희 채널이 그런 분들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구독자도 많고 뷰수도 높은 것 같습니다. 좀 이따가 제가 한번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구독자님들께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모든 댓글을 저희 제작진들이 다 읽거든요. 그 댓글을 통해서도 되게 많이 배워요. 최근에 올렸던 그 두산 에너빌리티 그 관련 엔진 콘텐츠의 댓글이 650개 이상이 달렸었어요. 근데 그 댓글 가운데 클러스티드 플랜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 항공용 엔진은 발전용과 다르게 컴프레셔 충격파 문제로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요즘은 이 페이덱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 필수다. 그래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도 중요하다. 이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진수정님께서 이게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KF21 완전 디지털 자동제요? 이게 좀 잘 구동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KF21 비행 상황을 보면 KF21이 비행할 수 있는 최대 속도까지 이미 한번 갔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고바등각 비행 시험을 통해서 항공기를 90도 이렇게 수직 자세로 만들어서 뒤로 떨어지는 것까지 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제로나트일 것 같은데 여기서는 한 50나트 미만으로 하죠. 50나트 미만까지 경험을 한 상태고 그러면서 이제 고바등각 및 고역 미끄럼각까지 모두 다 겪은 상태인데 제가 그동안 비행을 통해서 본 건 이제 그런 상태가 되면 엔진이 받아야 되는 정보를 못 받아서 시연시켜주는 비정상 경보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시연되는 거 말고 다른 비정상 경보는 보지를 못했거든요. 이런 경험으로 볼 때 현재 디지털 엔진 컨트롤은 설계된 대로 잘 구동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계적 특성과 전자적 특성을 잘 융합해서 해야 된다 이것만들 놀라운데 그걸 이미 지금 다 구현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가 경험한 비행기로는 F-16, FA-50 계열 그 다음에 우리 KF-X 이런 경우에는 미케니컬 퓨얼 컨트롤도 가지고 있지만 지금 거기에다가 디지털 엔진 컨트롤이 전부 다 들어가서 미케니컬 엔진 퓨얼 컨트롤 자체를 최적의 상태로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엔진 스톨 이런 것들이 거의 잘 안 생기고 있죠. 네, 저희가 사실 이제 정부에서 과제명으로 나온 거를 기준으로 5,500, 15,000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 엔진이 우리가 희망하는 대로 적기에 시작이 돼서 개발이 막 착착착 된다고 해도 2030년대 중반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미 이제 KF21은 120대가 다 전력화돼서 이미 연공을 다 누비고 있을 테고 그때 15,000파운드급 엔진이 만들어진다. 과연 적절할까?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댓글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래서 지난 봄에 두산하고 한화가 같이 이제 개념 연구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들은 바로는 어쨌든 KF21에 사용하려면 사이즈가 제한되다 보니까 우리가 무작정 늘릴 수는 없어갖고 지금 15,000파운드보다는 조금 큰 16,000 정도 되는 걸 하면서 그 대신 FFC 추력비는 더 좋게 하는 방안을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 파워를 크게 18,000파운드로 하지만 그건 추력비는 지금과 비슷한 이제 그런 방안도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개념 연구가 국가연에서 올 여름에 끝나고 어떻게 갈지 블록3가 이제 결정됐다고 들었습니다. 당연히 내부 부장창으로 가면 파워도 더 많이 필요하고 할 텐데 그거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은 어느 정도 개념 연구에서 좀 반영됐고 정확하게 스펙이 결정되면 블록3에 대한 그거에 맞춰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은 어느 정도 회사에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조 교수님 설명을 들으니까요 괜히 제가 더 바빠질 것 같은 느낌이 한쪽으로는 등에 땀이 좀 흐르고 있습니다. 네. 물론 거의 정답에 가까운 말씀을 다 해주신 것 같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우리 주상무님 어떻게 보십니까? 엔진 사이즈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엔진 분야는 제 전공 분야가 아니라서 제가 답을 분수를 놓기는 어렵고요. 저는 이제 15,000파운드가 2030년 뒤에 달성된다고 해서 의미 없을 것이다. 너무 늦은 게 아니냐.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 그 이상은 갈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거는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봅니다. 다른 기능들하고 달리. 그래서 스텔스라든지 다른 기능들은 어떤 부분을 점프할 수도 있겠지만 엔진을 5천, 15,000을 달성하지 않고 1,000에서 바로 3만으로 가는 거는 확률상으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0의 마이너스 9승분의 1도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시기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가야 될 반드시 이뤄내야 될 중간에 경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뚜벅뚜벅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된다는 점프해야 될 분야도 있겠지만 엔진의 부분은 우리가 점프해야 될 기술은 아니라고 봅니다. 반드시 단계별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루고 가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아까 조 상무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나라만 잘 쓴다고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이제 나오는 외신 기사들을 보니까 유럽의 견제가 상당해요.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KF-21 수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이런 것들이 좀 더 잘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KF-21의 세계 시장의 가장 큰 경쟁 상대는 제가 봤을 때는 F-16 바이퍼급하고 라팔이 아닌가. 금액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세계 시장에서의 어떤 롤을 봤을 때, 왜냐하면 락히드 마틴이 F-16을 생산을 4,500대 이상을 하고 저는 문을 닫을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근데 텍사스 그린빌에 공장을 딱 차리더니 전 세계 시장에 지금 F-16 바이퍼를 리셀링을 하고 있습니다. 스텔스 기능을 제외하면 사실 지금 자유전쟁에서 가장 쓰기 좋은 전투기죠. 부품의 호환성이라든지 구매, ILS 측면, 다른 전투기종과의 호환성. 그다음에 이제 전쟁은 지금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왜 자꾸 이제 한국 무기나 미국 무기만 갖다 쓰냐고 위에 튀어나오는 이제 프랑스의 마카롱 대통령 거기를 잘 달래야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마카롱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은 나토국에서는 좀 먹히고 있죠. 라팔이 역주행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은 그걸 입증을 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분간은 KF-21이 시장에서의 가장 큰 경쟁 상대는 F-16 바이퍼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이후에 지나면 이제 또 다른 기종과의 경쟁 상대가 되겠죠. 왜냐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유럽에는 견줄 만한 기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유럽에서는 6세대로 간다고 전화를 해버렸기 때문에 5세대 전투기는 지금 나오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템페스트가 언제 나올 것이냐. 그 사이 지금 무인기들이 전부 시장을 뚫고 들어오고 있고 어쩌면 이게 마지막 유인기 시장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락히드가 옛날에 한 15년 전에 얘기를 했듯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장 분석을 잘 해야 실패를 하지 않고 우리가 힘을 얻은 세계 방산 시장에 더 잘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어려운 돈 들여서 만든 거 분명히 800대 1000대 이상은 전 세계 한국 공군을 비롯해서 반드시 배치를 해야죠. 그게 우리의 꿈이 아닌가 봅니다. 반드시 달성하고 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이제 가끔 수출 지원 때문에 조종사가 이제 외국 출장 같은 거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보면 구매하려고 하는 나라에서 가장 걱정하는 게 이제 수출 허가 품목이 자기네들까지 승인이 안 돼서 못 쓰면 어떻게 하는 그런 걱정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수출을 좀 활성화하는 방법 중에는 엔진 국산화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필수라는 생각이 그때는 많이 들었고요. 그래야지 이제 구매국이 자기네도 충분히 이 항공기를 사면 마음껏 쓸 수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안심되는 마음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KF-21의 무장들이 좀 국산화가 되면 사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무장들은 상당히 비싼 단가를 줘서 사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협상을 할 때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달 무장이 있으면 훨씬 협상할 때 유리한 점도 있고 구매국들이 다양한 무장을 요구를 할 텐데 그런 요구도 좀 맞추기 용이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핵심을 역시 딱 짚어주셨네요. 네. 자, 그럼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아까 강호정 천장님 좀 첨언을 좀 해주고 싶다고 하셨었는데 어떤 말씀이실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다른 질문을 받기에 앞서서 마이크를 좀 넘겼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참석할 때 조용히 있다가 박수 치고 가려고 했는데 엔진 관련해서 이제 말씀이 나오길래 청자로 재직시설에 가장 중점을 뒀던 몇 가지 사안 중에 하나가 이 KF-21 대변 엔진 개발이었습니다. 청장 재직시설 왜 이렇게 강하게 엔진에 보력을 했느냐? 여기는 이제 제 개인적인 꿈과 희망까지 담겨 있는데 우리는 저거를 4.5세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역량상 스트레스를 담을 수 있는 영역을 충분히 갖췄다. 네. 근데 아까 우리 조사님 정말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세계에서 5세대 전투기는 더 이상 만들지 않는다. 6세대로 점핑할 거다. 네. 6세대의 특징은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 적어도 무인기와 유인기가 결합된 유무인복 합체기는 반드시 간다. 두 번째, 하이퍼파워 레이저 건을 달든지 아니면 네. 극초음속 미사일을 단든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플랫폼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F-16 플러스급이라고 얘기했다. F-16이 지금 전 세계에 한 3,000대 이상 수출됐고 바이오까지에서 선전하고 다니는 건 또 가능성이 있는 건데 네. 그 수석님 말씀하셨잖아요. 추력을 좀 줄여야 따라오더라고.
그거를 능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즉 유인 전투기로서도 충분히 세계 시장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세계 시장 규모가 몇천 대가 될 수도 있다. 물론 꿈과 희망만 가지고 세상을 뚫고 가는 건 아니지만 엔진이 나오는 35년대쯤에서 저걸 개발로 한국만의 육수 전투기 모양을 만들어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 플랫폼이 있을 때 하고 엔진이 있을 때 그런 역할을 가능하지 향후에 2030년대 중후반 넘어와서 전투기 한 대 도입할 때는 무인기 100대를 같이 사러 가는 세트 개념으로 올 가능성도 크다. 그때 어떻게 대비할 거냐? 전투기 한 대가 지금은 비싸면 한 2천억짜리 하는데 그때는 1조 원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때에 대한 대비라고 생각하시면 충분히 엔진 개발은 희망 있고 가치가 있다. 맞습니다. 저희 보라매니들 다 공감을 하시는 부분 같고 강시장님 그 조만간 빨리 나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말씀 못하신 부분들 아마 그때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 질문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 그분들 중에 김선웅님의 질문이라고 합니다. 보라매와는 별개로 보라매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내 기술진이 얻은 교훈이나 연구 성과가 있는지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조상무님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지수성님께서 퀵으로 답변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타보니까 어떻던가요? 좋습니다. 이 답으로 충분히 FA50 대비해서 우리가 KF21을 하면서 어떤 걸 얻었느냐. FA50이 시작이었다면 KF21은 우리 스스로가 한번 해볼 수 있는 도움 없이 해볼 수 있는 작품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T50 할 때는 우리가 선생님이 반드시 필요했고 우리가 어떤 수치를 정할 때 이 수치를 왜 정하는지 어떻게 정하는지 몰랐던 단계였고 KF21을 하면서는 우리가 그 수치를 이렇게 이제 정할 수 있겠구나. 이제 개발 단계에서 엔지니어들이 그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단계였다고 봅니다. 부모님 손잡고 아장아장 걷다가 이제는 손 안 잡아도 조금씩 갈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 그래서 질문의 답변은 분명히 기술적으로 큰 성장이 있었다. 우리가 스스로 숫자를 정할 수 있었던 모델이 바로 KF21이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석님께서 전자기전 개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함재기 개발 상황도 궁금합니다. 저보고 이미 조상무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항모 탑재형은 항모가 없어서 아직 구체적인 연구는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자전용은 개념 연구는 이미 국가연하고 해서 수행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케이월드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그동안의 시험 비행으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수도 있는데 그중에 가장 잘 개선되었다던가 또는 우리가 시제기를 만들고 테스트하지 못했다면 찾을 수 없었던 개발 단계에서만 얻을 수 있었던 수확이 있었을까요? 물론 우리가 이제 설계 툴들을 활용을 해서 항공기를 설계하고 충분한 마진이 있다 구조적으로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설계를 확정을 짓잖아요. 근데 비행을 하다 보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부분에 약간 파손 같은 게 발생할 수 있고 그런 현상들이 실제로 시험 비행을 하는 와중에 발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계하면서 어떤 점을 놓쳤는지 되돌아볼 수가 있고요. 저는 그런 경우가 오히려 시험 비행 때는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시험 비행학교에서 배울 때 설계 개발 시험할 때 수정을 하면 $1가 들지만 실제로 양산돼서 너네가 수정하려면 $100 이상이 든다. 그래서 가급적 시험 비행 때 많은 그런 문제가 발견되기를 바라고 있고 저희가 또 직접 설계를 한 거기 때문에 쉽게 원인 밝혀내고 보완 방법 찾아내고 합니다.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분들께도 좀 질문을 받을게요. 혹시 여기 뒤에 한번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유튜브 채널 KKMD의 운영자 케빈입니다. KF21이 KFX 시절일 때부터 응원을 보내드렸고 오늘 너무 좀 감격스럽고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제가 관계자분한테 들었는데 항공 소프트웨어는 아직 미국 걸 쓰고 있다. 현재 항공 엔진이나 기타 부분 국산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자체가 수입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이 아마 개선되지 않으면 항공기의 어떤 근본적인 자립이라는 데서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지. 제가 케빈 채널은 자주 보는데 미리터리 채널 중에 영어를 제일 잘하시던데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내용이 KF21 기준으로는 전혀 아닙니다. 100% 우리 겁니다. 소프트웨어는 100% 우리 겁니다. FA50, T50 계열은 미국이 아직도 자기들 소유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소유권 측면에서는. 그래서 T50을 세계에 수출할 때는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미 정부의 승인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물론 우리 것이지만 미국이 거기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판매를 하기가 힘든 게 사실 T50 계열인데 KF21은 그걸 극복을 했거든요.
완전히 소프트웨어는 대한민국 소유로 돼 있고 우리가 편집, 성능 개량, 판매, 코딩, 설계 문서 전부 다 대한민국 소유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설명드린 관계자분이 FA50 관계자분이 예, FA50은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습니다. 확실히 그게 다른 것 같네요. 여기 손을 잡고 같이 걷느냐, 뭐 아니면 스스로 일어나서 이렇게 걸음마를 하느냐. 사실 이제 저희가 이걸 준비를 하면서 이런저런 뉴스를 좀 보다 보니까 좀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주를 두고 미 웨스팅하우스가 자기네 기술이라면서 막 묵니 부리고 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사실 그런 걸 보면서 야, 우리가 만드는 KF21을 가지고 나중에 또 저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비를 누가 걸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조금 더 잘 만들고 또 우리가 더 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 찾아나가면서 좀 우리의 개발 역사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리를 좀 마련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눴던 이 얘기가 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 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